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가까스로 부결된 이후에 그 여파로 이탈표를 둘러싼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표심의 향방에 관심이 뜨겁습니다. 정치 한수,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선거제를 비롯한 정치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봄 기운이 좀 많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개구리입니다. 벌쩍 뛰는 개구리가 나오는 경칩이에요. 예. 날씨가 완연하진 않지만 어쨌든 봄 기운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죠. 아니, 많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는 두껍게 입었는데 지금은 벗어야겠습니다. 정치권은 어떤 것 같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아직도 한파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먼저 좀 선거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제와 관련해서 그 김진표 의장이 로드맵을 이제 제시했어요. 네. 예, 마이크를 조금만 올려서 좀 붙여주시면은 오디오가 좀 더 잘 잡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진표 의장이 제시한 일정은 4월까지, 3월과 4월까지 선거제를 완전 개정하자, 이제 이런 그 로드맵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그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에서 이제 3가지 개편안을 지금 제시하는 상태입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뭐 구술이 이제 서말이어도 이제 껴야 보배일 텐데,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일정도 나오고 선거제 안도 이제 제시가 됐는데, 정작 정당이나 이제 국회에서는 활발하게 논의가 좀 따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집권 여당은 전당대회 때문에 정신이 없고 또 민주당은 다수당 민주당은 이재명 검찰 리스크 때문에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됐든 국회 법상 정당 법상 4월까지는 선거구가 확정돼야 되니까 김진표 의장안이 논의돼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은 선거구 조정 이런 정치 입법은 사실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4월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최상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개혁 차원에서 계속해서 금년 상반기 또는 금년 말까지만이라도 통과되면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혁 차원에서 어떤 일정에 뭐 구애받지 말고 그렇죠.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 선거제와 관련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금 그 나와 있는 그 3가지 안이 상당히 좀 구체적인 그 내용이 돼 있는데, 그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제 그 비례제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현행 소선구제를 좀 개편해야 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72% 바꿔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표가 많이 발생하고 양 정당으로 이렇게 양극화돼 있고 이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선거제를 개편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그걸 해소해 나갈 수 있는 게 이제 비례대표고,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좀 늘리자는 쪽으로 좀 대안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2가지 안에서는 이제 의원수를 좀 늘려야 되고, 1가지 안은 이제 지역을 좀 줄여서 이제 비례를 늘리는, 그 비례대표를 좀 늘려야 된다는 부분을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들은 좀 납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자기 손으로 직접 뽑는 것, 대통령 직선제도 우리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유권자 입장에서는 소선거구제를 해서 국회의원과 늘 소통하는 그런 것을 원하겠지만은 사실 사표 방지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내놓은 3가지 안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는 것이 저도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국민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회의원의 숫자가 증가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국민이나 우리 언론이나 국회의원을 공격하면 제일 박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국회가 먼저 정신 차려야겠지만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세계 경제 10대 대국, 또 외교, 국방 남북 관계 등을 생각하면은 현행 300만보다는 조금 증가시켜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그 이론적으로는 하여간 의원수를 좀 늘려야 된다는 그렇죠. 데 대해서는 그게 이제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수용이 잘 안 되니까 뭐 이해 정치는 문제죠. 예.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국민 생각이, 민심이 중요하거든요. 네. 민심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 반응할지 그걸 지켜보면서 이제 선거제를 개편해 나가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김진표 의장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예. 계속 국민을 설득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좋은 생각들이 바뀌고 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그 정치권에 또 그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것이 이제 50억 클럽 특검법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 민주당이 이제 발의를 했고 앞서서 정의당이 이제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은 50억 클럽과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이은주 원내대표가 주호영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특검법을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달 중에 50억 클럽 특검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한 특검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방침이다는 그 언론 보도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뭐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고 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예.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으로서는 특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특검법상 왜 민주당이 추천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내곡동 사저특검, 즉 경호실은 땅을 비싸게 사고 이명박 대통령 아들은 땅을 싸게 사고, 그래서 그 내곡동 이명박 대통령이 이사갈 그 사저 문제가 대두됐을 때 제가 바로 원내대표였습니다. 민주당. 예. 그때도 특검의 추천권을 민주당이 가졌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관례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광범 변호사, 즉 이광범 특검이 내곡동 사저특검을 제대로 해서 예. 그러한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저는 50억 클럽에 대해서나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예. 야당에서 추천권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만약 자기들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누가 특검을 하든 대통령으로서는 국회 추천이 가면은 임명하면 된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물론 교섭단체 의석을 가진 그 정당에서 추천하게 되지만은 정의당과 충분히 협의해서 하겠다 하는 것도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그 곁들여서 여쭈면 정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그 특검법을 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네. 정의당은 민주당도 당사자니까 자신들이 추천을 해야 된다. 거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50억 클럽 특검법을 같이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특검 추천 권한을 놓고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조율이 된다고 보십니까?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물론 교섭단체는 아니죠, 정의당. 교섭단체는 아니기 아니죠, 때문에 그건 국회법 개정 등이 이루어져야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 특검법이 통과되면은 이 특검을 추천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예. 민주당과 정의당이 협의해서 합의하면 된다. 예. 그렇게 되고요. 예를 들면은 박근혜 최순실 특검 할 때도 예. 민주당 우상호 대표와 국민의당 제가 그때 제가 했었죠? 추천을 한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됐습니다. 예. 그러나 가장 큰 성공을 한 특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민주당과 정의당이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진보 정당이 같은 야당이 정치적 해결할 문제를 가지고 그 아웅다웅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치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렇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패스트 트랙을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정의당의 도움 없이는 안 그렇죠. 되니까. 예.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지금 그 앞서도 저희 현장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가까스로 이제 부결된 이후에 후폭풍이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낙인 찍기, 좌표 찍기, 그다음에 수박 쪼개기, 뭐 일련의 어떤 그런 과정을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좀 자제해달라고 했지만 별 효과가 지금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좀 진화되는 상황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어떤 분화의 길로 가는 걸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뭐 증폭되고 예. 분화 길로 간다고 저는 봅니다.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이재명 전 대표의 출당 이 청원 게시판에 올려가지고 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거의 5만 이상이면은 한 달 내에 5만 이상이면은 지도부에서 의사 표시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3일 만에 5만이 넘었어요. 예. 지금 현재 5일 기준으로 한 6만 5천 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또 비명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출당 이런 문제를 가지고 게시판에 올리니까 며칠 만에 3,500명 정도가 서명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라는 민주당의 내분이고 싸움이고 분열의 길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국회 표결에 의거해서 부결은 부결된 거예요.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단합되지 못한 것은 국민들한테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 소위 개딸, 뭐 수박 논쟁, 출당 조치, 뭐 칠적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자제해야 된다. 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강하게 말씀하셨지만은 아직도 예. 이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비명계에서도 이렇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출당 이런 뭐 사태 이런 서명 운동이 계속된다 하면 누가 이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떻게 됐든 예. 가표 기권표를 던진 최소 30일 최대 38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권하고 내가 기권까지 기권까지 내가 뭐 가표를 던졌다 기권표를 던졌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뭐 어떤 한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반란을 하고 보니까 결과가 너무 크니까 야 이거 민주당이 이러다가는 깨지는 것 아니야?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서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과 소통을 해서 진정을 시키려고 하지만은 저런 극렬한 개딸들이 나서서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더 강하게 예. 비명이건 친명이건 예. 자제를 시키고 의원들과 당원들과 소통을 해야지 예. 이렇게 가면은 제2차 구속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나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자멸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예. 언제나 강대강이 부딪히면은 남북 관계도 그러잖아요.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제할 상황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뭐 이제 개혁의 딸 이런 움직임, 강경 세력들의 어떤 움직임도 좀 자제해야 되지만 당연히 이재명 그래요. 대표가 좀 더 소통을 좀 더 저는 강화해야 될 이재명 필요성이 대표가 있다, 이런 더 말씀. 강하게 예. 적극적인 지지 세력들을 만류를 하고 또 친명이 있는지 비명이 있는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의원들과 더 소통을 강화해서 단결된 예. 그런 민주당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한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진 않았다고 보시나요? 늦지 않았죠. 예. 지금 현재 지지율이 조금 하락세로 가고 있는 오늘 부분 또 어떻게 보세요? 예. 여론조사는 지지율이 거의 상당히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아, 올랐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트렌드, 예. 그때의 추이니까 여기에 얽매일 필요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십시오만은
노조를 강하게 다스리고 뭐 금융계나 심지어 이동통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예. 말씀하시니까 그 시장경제 자본주의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은 정순신 그런 학폭 검찰 인사에 대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저는 오늘 한일 간의 정상화 문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다. 예. 그렇게 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예, 문제도 예. 지지율에 왜냐하면은 도움이 된다. 그게 옳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해결해야 된다. 예. 그리고 산업계나 또는 우파 보수파들은 아마 찬성할 거예요. 예. 자, 지금 뭐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요거 하나만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여당 지금 저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아주 그 투표율이 뭐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놓고 이게 지금 어떤 건지 지금 뭐 누구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서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전망을 좀 해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예. 첫날 예. 뭐 34.7 아무튼 예. 35%가 나오면은 예. 지금은 47.5. 예. 대개 사전 투표 첫날의 투표율의 배가 투표에 참가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70% 정도의 투표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예. 지금 47%, 8% 됐잖아요. 70%까지. 예, 예. 굉장히 올라갈. 예. 저는 대개 첫날 것의 배가 되더라고요. 예. 근전 선거도 보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친윤이나 반윤이나 여기도 위기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뭉친 거예요. 지금 다 안철수 천하람 후보들이 얘기하는 분노에서 나온 것도 나오고 예. 기존 당원들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예측을 불허하지만은 예. 이렇게 다 같이 높아지면은 저는 어대현, 김기현이 어차피 될 것이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청와대 소위 행정관들의 카톡방에서나 대통령의 지나친 간섭, 또 안철수, 나경원 뭐 여러 가지 파동이 있었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은 2차 투표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결선 투표까지 가고 어대현, 네, 김기현 그렇죠. 대표가 될 것이다. 어차피 어대인이 되지만은 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후에 후회가 문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상당히 어려움 속에 봉착하기 때문에 네. 민주당도 예. 국민의힘도 지금 현재 국민이 바라는 정치 활동을 못하고 있다. 예. 두 정당이 다 정신 차려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후까지 그 말씀은 좀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아마 결선 투표까지 다 이제 끝나고 일요일에 이제 네. 가더라도 일요일에 끝나는 거니까요. 그때 좀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